반갑습니다. 원격 수업으로는 오랜만이죠. 이번 시간에는 평면 벡터의 내적, 아직 진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걔를 마저 하고서 그 다음에 남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려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의 내적이 가지는 여러가지 연산 법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덧셈, 벡터의 덧셈에서도 봤던 것처럼 벡터의 덧셈과 실수의 덧셈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실수의 덧셈은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벡터의 덧셈도 그와 마찬가지로 편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과정을 우리가 밝혔었잖아요. 내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곱셈을 계산을 편하게 했던 것처럼 내적도 실수의 곱셈과 비슷한 구석이 있긴 한데 그 녀석처럼 교환 법칙이라거나 결합 법칙, 부분 법칙 이런 것들이 잘 성립을 할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개의 평면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습니다. 요 내적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요 내적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성분 표현을 가지고서 이렇게 A 벡터랑 B 벡터가 둘 다 평면 벡터니까 어떤 점의 위치 벡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점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두고서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좌변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실수 곱하기 실수,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 이 녀석은 B1, B2 내적 A1, A2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두 번째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게 A 내적 B 더하기 A 내적 C와 같은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C 벡터 역시 성분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서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하면 괄호 안에 걸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1, A2의 내적에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 해서 계산을 하면 A1에 B1 더하기 C1 더하기 A2에 B2 더하기 C2 이렇게 되죠. 팔이 좀 아프네. 이거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A1 B1 더하기 A1 C1 더하기 A2 B2 더하기 A2 C2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즉 A 벡터 내적 B 벡터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있네.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1 C1 더하기 A2 C2 이렇게 살짝 순서를 바꿔서 결합 법칙을 해주면 요게 뭐가 돼요? A 벡터 내적 B 벡터, 요게 뭐가 되죠? A 벡터 내적 C 벡터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뭐죠? 오케이. 뭐야 이거? 따로 증명해야 되나? 요거에다가 요거를 내적한 게 실제로는 K에 요거랑 같냐? K는 실수입니다. K는 실수예요. 자, 그러면 KA1, KA2 내적 B1, B2 좌변이 이렇게 되겠죠. 해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KA1 B1 더하기 KA2 B2. 얘는 K로 묶었을 때 A1 B1 더하기 A2 B2가 되고, K에다가 A 벡터, 아이고 실수, 내적 B 벡터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이 지금 A 벡터 내적 B 벡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에는 여러 가지 성질들, 이런 성질들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벡터의 내적이 실수에서의 곱셈이랑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또 안 비슷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 비슷한 구석이 뭐냐? 실수의 곱셈이랑 벡터의 내적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요 녀석.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면 요렇게 바뀌어요. 왜 그러냐? 우리 벡터 내적의 정의를 알고 있죠. 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크기 곱하기 자기 자신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얼마예요? 두 벡터 같은 벡터니까 방향이 완전히 같죠. 평행하면서 방향이 완전히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0이란 얘기죠. 근데 코사인 0은 얼마? 1이네. 따라서 요게 이렇게 간단히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면 자기 자신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해서 보겠습니다. 86페이지의 예제 1번을 한번 해보죠. 페이지 예제 1번.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얘가 뭐랑 같다고? 자기 자신을 내적한 것과 같아요.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잖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녀석의 크기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내적이 이번에는 곱셈처럼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분배 법칙으로 요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곱셈인 것처럼. 그러면 얘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자, A 벡터 내적 A 벡터 하면은 자기 자신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에다가 이렇게 또 해주면 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2의 A 벡터 내적 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나요? 됐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게 마치 조금 비슷하죠. 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A 더하기 B를 전체를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것처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을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87페이지의 문제 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될 것 같고, 87페이지 예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 벡터 A 벡터 B 벡터에 대해서 A 벡터의 크기는 3이고 B 벡터의 크기는 5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뭐 이루트 7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번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구하라.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구하라. 요 녀석의 크기를 제곱을 하면은
뭐랑 같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각자의 크기 제곱 더하기 2 내적의 값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정리하면 자, 얘 제곱하면은 47에 28은 요거 제곱하면은 9 더하기 우리가 모르는 내적의 값 더하기 요거의 제곱. 따라서 A 내적 B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 두 번째 A 벡터 빼기 2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아하. 우리가 여기 별다른 정보 없이 요만큼은 나와 있어요. 벡터면은 화살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크기가 3짜리인 어느 벡터랑 크기가 5짜리인 어느 벡터?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3짜리랑 5짜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건 전혀 모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요 안에 그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벡터가 서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두 벡터가 이루는 가의 크기는 얼마인지 여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물리학자들의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화살표를 일일이 다 그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내적의 어떤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은 화살표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고도 요 새로운 A 벡터 빼기 2B 벡터라는 녀석의 크기를 직접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자, 요거를 제곱을 또 통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얼른 계산해 보면은 요 녀석도 마치 곱셈 공식에서 제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얼마였어? 9. 자, A 벡터 내적 B 벡터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이었죠. 플러스 12가 되네요. B 벡터 크기의 제곱 25 곱하기 4 얼마야? 4, 5, 20, 80? 100 계산하면은 121. 따라서 구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거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거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1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평면 벡터의 성분 표현을 이용하면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평면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있었어요. 뭐 0벡터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둘 다 0벡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A 벡터 내적 B 벡터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세타가 예각일 때랑 둔각일 때에 따라서 코사인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코사인의 크기가 달라져. 뭐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는 어차피 삼각수 다 배웠기 때문에 뭐 얘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값이든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크기 분의 두 벡터의 내적의 값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성분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만약에 A 벡터랑 B 벡터가 각각 A1, B1, A1, A2, B1, B2라고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만약에 세타가 둔각이다 그러면 요 값이 음수가 나오면서 실제로 얘네들이 음수로 맞춰질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겠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도 다 구할 수가 있죠. 사인 세타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 뭐 어떻게 구합니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관계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를 알 때 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코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니까 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간단한 거. 자, 일단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분모는 무조건 같습니다. 분자는요. 요거의 제곱 분모의 제곱 빼기 분자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분모의 제곱 빼기 분자의 제곱. 거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할 때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응용. 얘를 할까? 그냥 OAB로 할까? 자, OA 벡터, OB 벡터 각각 A 벡터, B 벡터로 하고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 하겠습니다. 자, 요 상황일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삼각형 OAB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의 PQ 사인 세타인데 방금 전에 사인 세타 우리가 여기서 구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해주면 뭐가 돼요? 2분의 1의 A 벡터 B 벡터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은 크기분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내적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정리해주면 2분의 1의 루트 크기의 제곱 곱하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B의 제곱 이렇게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알아둬도 편리합니다. 크기 빼기 내적 제곱 이렇게 됐죠?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죠. 뭐 문제 푸는 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을 거예요. 89페이지에 예제 3번이랑 문제 8번, 9번은 여러분 다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과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의 관계를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무튼 벡터의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될 건데 얘네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두 벡터의 위치 관계가 벡터의 내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벡터가 서로 수직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파이라는 얘기고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는 두 벡터의 내적 값이 0이라는 것과 필요 충분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해요. 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세타가 0인 경우, 그냥 호도법으로 할까요? 이루는 가게 크기 0, 완전히 방향이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방향이 같은 거야.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평행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에는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세타 1 해서 요때는 요때는 A 벡터 내적
B 벡터가 크기 곱하기 크기랑 같습니다. 한편 A 벡터 내적 B 벡터가 요 경우에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크기 곱하기 크기랑 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우리가 요 상황에서는 두 벡터가 완전히 방향이 같구나 알 수 있고, 요 상황에서는 두 벡터가 완전히 방향이 반대구나 평행하긴 한데, 또 요 상황에서는 두 벡터가 수직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이 얘기죠. 뭐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뭐 됐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해서 뭐 진도는 다 나갔고요. 진도는 다 나갔고 이제 문제풀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